자, 해봅시다. 자, 662번이요. 662번부터 출발. 3차 방정식이 1보다 작은 한 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 값을 구해라. 3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나는 무조건 X에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근을 하나는 찾고 싶다. 그게 3차 방정식을 대하는 여러분의 기본 태도.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이 보이면 보기차식이나 상반식처럼 특이한 4차식을 제외하고 3차 방정식은 일단 넣어서 0이 되는 근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기. 자, 근데 K가 있는데요, 선생님? K가 있더라도 X값이 적당하면 K가 사라질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K 끼고 있는 3차 방정식은 K가 없어지는 숫자를 대입해보면 돼서 오히려 좋아.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마1, 마5, 풀 K 마이너스 K 플러스 9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 오케이. 그래서 마1보다 작은 근은 이미 찾았어. X 플러스 1. 조립제법 쓰셔도 되고 쌤처럼 그냥 바로 뭐 해도 된다. 개수를 비교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하셔도 좋고, 제곱창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K-3이고 2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5x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찾으셔도 좋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뭘로 바뀌었냐면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뀐 거야. 이 새끼가 1보다 큰 두 근을 갖는다.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제한하는 걸 지은아 뭐라고 부른다고? 네?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제한해 주는 걸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지아야 뭐라고 부르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제한해 주는 걸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게? 영상 안 봤네? 앞에는 다 풀었어? 앞도 안 풀었어? 그냥 푹 쉬었어? 내일 10시. 내일 10시에 뭐해? 없지? 내일 10시 하고 나서 수학 공부하자. 고2 연희 오빠들 사이에서 공부하자. 형구나 뭐라고 불러? 중윤아 뭐라고 불러? 근의 분리라고 부른다고. 네이밍 할 줄 알아야 이게 근분리 문제구나 해서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였지 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잖아. 그랬을 때 근분리 문제는 푸는 방법이 두 개인데 경추판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K를 넘겨가지고 풀어도 되고 더 편한 방식으로 푸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 지아 풀 수 있겠네 이거? 이 2차 방정식이 1보다 큰 두 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 이 2차 방정식이 1보다 큰 두 근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돼? 이거 어떻게 풀어? 얘가 진짜 중요해요. 1학년 때 제일 킬러 내용이야. 제일 메인이 되는 1학년 때에서 제일 킬러는 원방이란 게야. 2차 방정식 근분리, 2차 방정식 함수 그래프 이용하고 막 지랄 맞게 막 변형시켜 놓는 거. 제가 이거 못 풀어? 근을 찾았어? 3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다. 오케이. 자, 근의 공식 이용하지 않고 조금 더 예쁘게 푸는 방법. 첫 번째, 1보다 큰 두 근을 갖는다는 건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야. 이렇게 생기려면 첫 번째
근을 나누는 경계인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여야 되고, 두 번째 축이 3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네요. 오케이, 3인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두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근이냐 그냥 두근이라고 했냐, 서로 다른 두실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이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면 이 그래프처럼 돼서 1보다 큰 두근을 가질 것이다 해서 경축판이라고 외워두면 좋아. 저야 경축판이라고 외워두면 좋아.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 먼저 보시면 K F1은 K 마이너스 8, 이게 0보다 커야 돼서 첫 번째 K 값의 범위는 8보다 커야 된다. 두 번째 축은 이미 x는 3이라는 거, y의 b x는 3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알겠고, 그 다음에 판별식만 짝수 판별식 9 빼기 k 더하기 3,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k는 12보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다음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k 값은 정수야. k 값은 7이랑 8이 아니 소리 9랑 10이랑 11,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2, 고3 이렇게 넘어가면 제가 이런 방식으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 방정식의 근은 지금 써놓은 방정식의 근은 이 방정식의 근과 일치해. 같은 방정식이야, 그지? 그러면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이 상수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찾을 때 둘이 이렇게 같다라고 나와. 이해돼? y는 fx와 y는 gx의 교점 찾으라고 하면 fx는 gx라고 풀잖아?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얘를. 두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3, 마이너스 12. 근데 문제에서 1보다 큰 두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1에서의 함수값 볼게요. 1, 마이너스 8. 그러면 1보다 큰 두근을 갖는다는 건 1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는 빵꾸. 노란색 그래프랑 마이너스 K 그래프가 두 번 만나야 된다는 뜻. Y는 마이너스 K 그래프가 두 번 만나야 된다는 뜻. 따라서 마이너스 11이면 두 번 만나, 마이너스 12여도 두 번 만나고, 마이너스 9여도 두 번 만나지. 이렇게 해서 K는 90, 11. 지금 이 풀이도 완벽하게 좀 이해하고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분리도 꼭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거의 10개 학교 중에서 7, 8개 학교는 무조건 내신으로 나와. 근해분리가 제일 중요해. 지금 중간고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근해분리. 중간고사 1등급 가르는 킬러 문제로 거의 메인이 근해분리야. 근해분리. 2차 방정식 그래프 추정하는 거. 근해분리는 2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추정하는 거야. 1보다 큰 두근을 가지려면 2차 방정식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될지. 그래, 정리돼. 진짜야? 언제 풀렸어? 언제 나 집 밖에 나왔어? 조금 밑에? 여기가 첫 학원은 아니지? 처음 수업 듣는 거야? 아니지? 틀린 사람. 마이너스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해라. 마이너스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해라. 663번 틀린 사람. 성원아, 시작! 뭘로 시작할래? 조립제법. 어? 뭐라고? 조립제법. 조립제법? 인수정리. 인수정리. 넣어서 0되면 근된다. 뭐 집어넣으면 0돼? 마이너스 1. 그래서 x 플러스 1하고 그냥 조립제법 안 쓰고 성원이 머리 좋으니까 그냥 갈까? 여기 뭐고? X제곱. x제곱. 여기 몇 x? 마이너스 4x. 그렇지. 플러스 1. 그렇지.
이제 진우가 마무리. 마이너스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해돼? 어떻게 할 거야? 근분리로 풀 거야? A 넘겨가지고 풀 거야? 뭐가 더 좋아? 너 하고 싶은 걸로 해. A 넘겨서 풀 거야? 자, 첫 번째. 그러면 지하가 근분리로 푸는 거 할 거야. 두 번째 풀이는 지하가 할 거야. 지하야, 집중해. A를 넘겼어. 마일보다 큰 근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참수 그래프 왼쪽 걸 그려. 여기가 2, 마이너스 8, 아이씨, 아니네. 마이너스 4. 이 참수는 꼭지점이 메인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큰 두 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 빨간색 그래프랑 두 번 만나야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1, 3. 따라서 두 번 만나려면 마이너스 A 값은 누구여야 돼? 불러? 어디랑 어디 사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6개. 큰 거에 쌍꺼풀 더하기 1하면 돼. 아가 이해돼? 지하가 이제 큰 분리로 풀어봐. 안 넘기고. 일반적인 풀이는 이거거든. 보통은 다들 이렇게 풀어. 1학년 문제들은 전부 다. 자, 얘가 마일보다 큰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프를 마일보다 큰 두 근을 갖는 걸 그려놓고. 첫 번째 봐야 되는 거 마이너스 1에서 어떻다? F 마일이 어떻다? 이걸 fx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축은 마이너스 1보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0보다 크다. 그냥 두 실근이라고 얘기하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 중근입니다. 야, 이렇게 마이너스 A 되면 이거 한 근 갖는 게 아니라 중근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서 두 실근 가질 조건이 맞아. 서로 다를 때는 0보다 크다. 그냥 두 실근이라고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때문에도 많이 틀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5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은 2니까 이미 마일보다 크다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판별식 4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야 되고, A는 4보다 작고, 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4니까 헐? 나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3이나 있네. 이거 5네 8개네요. 이렇게 해서 공통 범위를 찾아내는데, 학교에서 서술하는 서술형 답지에는 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 풀어도 선생님들이 좋아하실 거야. 점수 안 깎이고 괜찮으니까 이거든 더 편한 방식으로 푸세요. 자, 그 다음에 653이 있었네. 654도 있었고 660도 있었고. 오, 좀 좋다. 678. 자, 653 볼게요. 653. 6534. 자,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 x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5 x 플러스 5a. fa랑 fa 플러스 3이랑 전부 다 0 되게 해주는 a 값은 뭐뭐 있는지 찾으라고 했네요. 뭐뭐 있는지 찾으라고 했네요. 그러면 그냥 넣어도 되기는 하지.
그냥 집어넣어서 풀어도 풀리긴 할 텐데 a 플러스 3 집어넣는 게 좀 귀찮게 생겼다, 그치?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조금 더 예쁘게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볼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 없어지겠구만. 그럼 여기는 플러스 5고 얘는 마이너스 하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대입해서 풀어도 돼? 근데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얘 식을 조금 더 예쁘게 찢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 x 더하기 5a 이렇게. 어이구 인수분해 되네. 개척하네. 끝났네. 근 자체가 그냥 나오네. 1이랑 5랑 a 그러면 a 플러스 3이 0이라고 했으니까 a 말고 나머지 근이 1이거나 5라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거나 a는 2가 되겠네. 문제 끝. 합치면 0 이렇게. 자, 653은 뭐지? 3차 방정식에 세근이 구하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굳이 FA랑 FA 플러스 3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식을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인수분해해서 fx의 근을 찾아버리시고 그 근 중 하나가 a라는 건 알겠고 나머지 두 근 중에 하나가 a 플러스 3이라는 소리니까 이게 a 플러스 3일 때랑 이게 a 플러스 3일 때의 근만 찾아주시면 그냥 문제 끝. 자, 그 다음에 654 진성을 해볼까? fx는 요 새끼로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나누어 떨어진다. 오가이. 1차식이 이렇게 있겠네.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fx-2는 fx-12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여기에 뭐 또 다른 1차식이 이렇게 있겠네요. 근데 최고상의 개수는 똑같을 테니까 여기 a라고 써주면 좀 더 좋겠다. 센스 있게. 왜 말했지? 6532 답이 0이 아니야? a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1이다. 미안.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마이너스 1. 그럼 이게 마이너스 4. 이런 거 맞아? 이렇게. 자, 그랬을 때 fx는 0의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라. 세근의 합을 구해라. 야, 그럼 두 근은 이미 안 해? (1이랑 2를) 근으로 갖는다고 진성했으니까 이해돼? 그럼 나머지 한 근만 찾으면 되는 거지. 뭘 이용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오케이? 그럼 나머지 한 근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대입할게요. f-1이 10이라는 것과 f-2가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a, b만 찾으면 나머지 한 근 나오는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어? 이해돼?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12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것도 12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는 1 이렇게 하면 얘는 2 연립하시면 a, b 나오니까 문제 끝.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660 660
세 근이 모두 음수였으면 좋겠다. 근데 몇 차 방정식이다? 3차 방정식이다. 세 근이 음수였으면 좋겠는데 3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한 근을 먼저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자. k 값이 없어지려면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5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플러스 k는 0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x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는구나. 따라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겠네 하나. 그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는 2x 세제곱이니까 2x 제곱이고 상수항은 k니까 플러스 k일 거고 2차항이 5x 제곱이니까 플러스 3x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곱해서 2x 제곱 이렇게 곱해서 3x 제곱 되도록. 그럼 나머지 두 근만 음수면 끝. 야, 너네 근의 부호 정리돼 있어? 민준아 근의 부호 정리돼 있니? 근의 부호가 뭐야? 형건아 근의 부호가 뭐야?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는 뭐뭐를 확인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두 근이 모두 음수래 여기서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가 두 근이 모두 음수래. 그럼 종윤아 어떻게 풀어? 뭐하고? 환별식이랑 또? 합곱. 곱합한 세 개로 풀어. 머릿속에 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는 반드시 1학년 때 완벽하게 이해해서 써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 개념은 민준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의 부호는 뭐 하는 문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를 설정해 주는 문제. 근의 분리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어떤 경계 기준으로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위치를 설정해 주는 문제. 그럼 근의 부호도 0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라서 근의 부호는 근의 분리의 부분집합이거든? 그래서 근분리처럼 풀어도 괜찮아. 근데 얘는 조금 더 빨리 풀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경축판을 쓰는 게 아니라 세 개만 딱 보고 말 거야. 곱합판. 곱이랑 합이랑 판별식을 확인할 거야. 근의 분리는 경축판, 근의 부호는 곱합판.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했으니까 곱이 0보다 커야 되겠다. 첫 번째. 두 근의 합이 음수여야 되겠네. 음수 맞네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9-8k인데 이게 0보다 서로 다른 두 근이라 그랬니? 그냥 두 근이 세 근이라고만 얘기했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왜 등호 들어갔는지, 왜 판별식에 등호 들어갔는지 이해돼? 660 틀린 사람? 네. 이거 왜 판별식에 등호 들어간 거야? 둘다 마이너스 같은 수. 세근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세근이라고 했으면 0보다 크다라고 풀었을 거고 그냥 세근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푼 거야. 이해돼? 그래. 마무리. k가 0보다 커야 되고요. 여기서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근의 부호 같은 경우는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 모두 음수, 그 다음에 한 근 양수, 한 근 음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지고 두 근이 모두 양수면 곱도 0보다 크고 합도 0보다 크고 판별식은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서로 다르다고 하면 0보다 크고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얘기해도 곱은 0보다 크고 합은 0보다 작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고 한 근은 양수가 한 근이 음수면 곱이 0보다 작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다. 일단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두
두근의 곱이 야 이거 어려운 문제에서 얘가 실근 갖는다라고 얘기 안 하고 자 이건 다 앞에 봐봐. 작년에 딱 한 번 본 것 같은데 1등급 가르는 문제. 이걸 보면 너네 얘가 무조건 실근 갖는다는 거 보이니? 이게 말이 없어. 실근 갖는다는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줘버리면 무조건 실근을 갖게 되거든. 이해돼? 왜? 화면 있으면 K제곱 플러스 어쩌고잖아. 이해돼? 그래서 이게 곱이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H죠. 그러면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건 AC 또한 0보다 작다는 뜻이라서 이게 항상 양수가 돼버린다. 이렇게 곱한 게. 그래서 무조건 0보다 커져요. 그래서 합이랑 판별식은 안 봐도 돼. 그냥 곱으로 끝내면 돼. 항근이 양수. 대신 문제에서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합은 또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아무 말 없으면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보는 거고 판별식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안 보는 거야. 곱이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은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660 했고 666 지훈아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은 유형 이름이 써져 있고 이렇게 그 밑에 똑같은 유형들이 이렇게 반복되잖아. 시험지에는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어놓고서 내가 그 문제를 보고 야, 이게 무슨 유형이구나 라는 거를 빨리 판단하는 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거든. 그래서 문제 유형마다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마다 얘는 뭔지를 그냥 문제를 보고 바로 알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해야 돼. 그래서 굳이 근해분리라는 용어도 2차 방정식인데 근이 뭐 1보다 크다 작다 뭐 3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얘가 근해분리니까 빨리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경축판을 봐야지 하면 끝나겠네. 이렇게 구분을 잘해야 수학을 잘하거든. 특히 많이 나오는 유형들은 특히나 그냥 보자마자 이게 어떤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아시려면 반드시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 아니면 매번 문제는 많이 푸는데 막상 시험 보면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올 거야. 민준아 이거 멋있게 한번 풀어줘. 666 뭐 어떻게 풀어? 얘 방정식 4개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래. 어떻게 풀어? 빼기 알았다. 빼기 빼기. 그렇지. 이 얘기가 이 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뜻하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가 끝나? x에 1을 대입하셔서 이 값이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값이구나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틀린 사람? 너 이거 이해돼? 지훈아 이거 이해되니? 지훈아 그 문제에서 어떤 방정식의 근이 뭐 2차 방정식이면 알파 베타, 3차 방정식이면 알파 베타 감마, 4차 방정식이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머릿속으로 바로 그냥 이거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델타라는 소리구나 라고 이해하면 x 1 넣으라는 소리네. 문제 끝. 이렇게. 그래서 그 4근이나 2근이나 3근을 주면 아 이 식이 지금 2차 방정식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2차 방정식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고 하면 아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게 바로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이거 근을 다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6, 7, 7 6,
77 보시면 오기차식이네. 오기차식이네. 이것도 유형 외워버립시다. 이것도 시험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어제 서울에 눈 많이 왔어? 하루 종일 눈 내렸어? 근데 마지막으로 목요일에 쉬는 날이어서 부산 내려 갔다 왔는데 서울에 눈이 엄청 많이 내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놀고 있는데 애들 어제 처음으로 수시 결과 발표 나가지고 완전 뺀질거리던 여자애 경희대 한의대 됐다고 막 좋아가지고 전화 오고 우리 그러게 너네들이 더 잘할 텐데. 쌤 근데 저 여기 1등인 애가 있는데 부주입의 친구 중에 걔 형이 시험 봤는데 이번에 서울대 약대 들어갔는데 근데 고인고 전교 2등이라는데 고인고 전교 2등이면 그 정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전교 1등 아니라도 서울대 약대 가는데? 된다고요? 보인고 생각보다 대학 되게 잘 가. 선생님 그 보인고 전교 1등인 애가 수능에서 2개 틀렸거든? 서울대 의대 갈 수 있는 성적? 근데 걔는 수시 한양대 의대 써놔가지고 한양대 의대는 면접이 없어. 그냥 서류 되면 합격이거든. 아 알지? 수시 되면 정시 못 쓰는 거. 쌤 예전에 강남에 있을 때 수능 3개 틀린 여자 있었는데 걔가 부산대 건축학과 갔거든. 수시 납치로. 근데 원래 건축에 뜻이 있긴 했었어. 그래서 쓰면서도 성적이 계속 오르는 추세여서 야 납치당한다. 쓰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아니 자기는 부산대 건축학과도 되게 정말 마음에 너무 든다고 나는 되면 무조건 갈 거라고 그 지랄 떨더니 수능 때 3개 틀리고 나서 부산대 건축학과 갈게 안 갈게? 너네는 갔을 것 같아? 안 갔을 것 같아? 아 진짜 난 부산대 건축학과만 가도 진짜 너무 만족. 원래 고1 때 되게 못했는데 늦공부 시작해가지고 성적이 계속 올랐거든. 그래서 수시로 쓸 수 있는 대학교는 그 정도였어. 부산대 건축, 지방 국립대 건축학과. 그래서 자기는 건축의 뜻이 있고 건축을 진짜 너무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수시 쓸 때 확 말렸는데 쓰더라고. 그래서 됐어. 근데 수능 때 딱 3개 틀렸어. 서울대 의대 가거든? 3개 틀리면 대한민국 웬만한 대학교 다 가. 근데 뭐 정시를 못 써. 수시 합격하면 그냥 무조건 가야 되거든. 걔는 갔을까요? 대학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재수했어. 이거 있지, 씨. 그러고 내가 구주입에 그 다음에 넘어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약대는 수시로도 갈 거야. 보이고 2등이면. 근데 걔가 전교 1등이 서울대 의대를 적어갔어. 약대가 의대 지방의대보다 약해. 그래서 걔는 서울대 의대는 1차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전교 1등. 근데 나머지 5개 남았는데 한양대 의대는 될 것 같다고. 근데 수능을 너무 잘 봐서 너무 아깝게 됐다고. 근데 의대는 뭐 다 비슷하니까. 그래도 서울대 의대라는 게 좀 타이틀이 크긴 한데. 서울대 약대. 서울대 약대 정도면 좀 넉넉하게 가죠. 우리 성원이가 지금부터 공부해도 서울대 약대는 되지 않을까? 대신 공부를 하루에 한 12시간? 왜? 선생님이 중3 겨울 또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지윤이보다 못했었는데 너네 지금 너 나이 때 내가 너보다 못했었는데 공부를 내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아예 안 했었거든. 시골 살아가지고 선생님 초등학교 때 전교생이 60명이었다. 한 학년에 10명씩. 거기서 난 10명 중에 1등해서 난 내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 공부 진짜 잘한다. 어깨폭이 이렇게 잔뜩 들어갔었는데 공부는 안 했지만 다 같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수업만 듣고 해가지고. 근데 중학교 가서 30명 이렇게 되는 중학교에 갔는데 반에서 7등 8등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난 공부 잘 못하는구나 하고 그냥 헤헤호호 하면서 즐겁게 우리 때 펌프 처음 나왔는데 맨날 펌프하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그러다가 중3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너네는 없나? 하남고 윤호랑
지아야 너네 입학고사는 없나? 경기도? 학교마다 좀 다르죠. 아 그래? 우리 때는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했냐면 시험을 봤어. 고입 시험을 봐가지고 그것도 등수대로 해가지고 등수 컷 못 넘으면 인문계 못 가고 실업계 가고 막 이런 거였거든. 그래서 그때 처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나 공부를 안 하면 노답이겠네? 라는 이런 생각에 딱 너네 지금 시기부터 공부 시작했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성원이 나이 때는 성원이보다 훨씬 못했어. 근데 학교가 좋아가지고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잡아놓고서 공부시켜가지고 학교에서 미친 야자. 우리는 주 5일 아니었었으니까 토요일도 학교 가고 그래서 토요일 오후랑 일요일만 빼놓고는 거의 계속 책상에 앉아 있었거든. 그렇게 딱 3년 하고 선생님이 제일 잘했을 때가 전국 300대인가 해본 적 있었는데 고3 때. 근데 하루 한 12시간 하루 12시간? 그냥 순 자습량으로 하루 6시간 이상 꾸준히 자습하면 너네 지금부터 하루 6시간 이상만 자습하면 서울대학교 가. 그렇게 안 어려워. 고등학교 공부 내용이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이제 선생님 친구 중에 의사하는 선생님이 계속 성적이 올라서 고3 때 고2 말 때부터 전교 2등을 하고 전교 1등인 친구 있었는데 걔가 지금 의사 갔는데 걔는 중학교 때까지 이미 공부를 다 해놓은 상태거든. 고등학교 공부를 토익 만점, 토플 만점. 그 다음에 수학은 전라북도 경시대회 2등, 1등은 막 세계 올림피아드 나가는 그런 애여가지고 완전 대또라이였는데 과학도 다 정리해놓고 물투까지 수학은 대학교 수학도 막 하고 막 그런 애였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때 펑펑 놀면서 계속 전교 1등 했었어. 걔가 전국 3등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근데 걔는 대신 초1 때부터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서 중3 때까지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했대. 내가 걔 보면서 걔 맨날 노는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아서 넌 도대체 진짜 천재니? 막 하면서 친해져가지고 걔한테 공부를 되게 많이 배웠었거든.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걔를 보면서 걔한테 막 물어봤더니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엄마가 아침 지금도 방학 되면 뭐 아침 6시 7시에 깨워가지고 책상에 앉혀가지고 근데 애가 되게 착해서 반항 하나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서 그 정도 하면 고등학교 수능 범위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지. 그래서 걔는 고등학교 때 펑펑 놀고 그냥 근데 간 거야. 선생님이랑 고3 선생님이 경찰대 준비했었어서 경찰대 1차 되고 나서 선생님도 한 6개월 놀았거든 고3 때. 그래가지고 완전 망가져가지고 고대 갔는데 수능 때 한 20점 떨어지고 나도 20점 떨어지고 걔도 20점 떨어지고 고3 때 진짜 개 놀았거든. 딱 경찰대 1차 시험만 합격하면 무조건 경찰대 된다 그래가지고 난 대학생이야 하면서 고3 6월 7월 달부터 수능 볼 때까지 친구랑 둘이 걔가 1등하고 내가 2등해서 맨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원래 야자 안 빼주는데 야자 빠지면 막 빠따로 쳐맞을 시기였는데 학교를 대표하는 애들이니까 저희 둘이 독서실에서 정리하고 싶다고 마지막에 집중이 좀 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담임이 그러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맨날 PC방에 있었거든. 그래서 사이좋게 딱 수능 20점씩 떨어졌어. 그래서 걔는 서울대 의대 못 가고 울산대 의대 가고 선생님 고대 서울대 떨어지고 경찰대도 떨어지고 고대 하나 돼서 고대 가고. 근데 그렇게 딱 스카이 갈 성적을 만드는데 2년 걸렸어. 2년. 과외나 학원 같은 거 선생님 집안 연결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냥 계속 자습하고 친구들한테 처음에는 되게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1학년 때는 거의 공부를 처음 하니까 공부가 잘 안 되잖아. 앉아서 공부를 막 이렇게 집중하는 게 잘 안 되니까 맨날 음악 들으면서 수학 문제밖에 안 풀었었거든. 그래서 고1 때 수학 문제집만 혼자서 다 정리하면서 한 진짜 한 20-30분 이상 풀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수학이 좀 완벽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탐, 사탐이 국어는 그냥 한글이니까 그냥 읽고 풀었고 영어랑 과탐 그 영어 올리는데 그 다음에 영어 올리고 그 다음에 과탐, 사탐 이렇게 올렸었는데 근데 국어도 막 방학 때마다 공부 잘하는 애들 뭐 수능에 나오는 현대소설 100선, 뭐 현대시, 고전시가 막 이런 거 정리하더라고. 그래서 막 따라서 하면서
되게 많이 늘었었거든.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 옆에서 선생님 처음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전교 150등인가 그랬었거든. 근데 2년 정도 진짜 미친 듯이 근데 하니까 성적이 되게 많이 올랐음. 어떤 마인드로 하면 되냐면 쌤이 고1 때 친구가 소개팅을 시켜줬어. 뭐 예를 들면 뭐 창동역 얼짱이라고 소개팅을 시켜줬어. 그래서 소개팅을 받았다. 진짜 엄청 예쁘다고. 근데 선생님이 누나들이 방학 때 내가 수학학원 하나만 보내달라고 해서 7만 원짜리 단과 수업을 하나 들었었는데 거기서 뭐 창동여고 전교 1등인 여자애가 한번 보자고 연락이 왔다? 그러면은 근데 얼굴은 안 예뻐? 자 이제 선택할 거야 지아야. 연애를 할 건데 보성고 전교 1등이랑 연애할 거야? 보성고 얼짱이랑 연애할 거야? 근데 전교 1등은 키도 좀 작고 얼굴은 약간 그냥 뭐 평타야. 평타 좀 밑이야. 근데 그 보성고 얼짱은 진짜 잘생겼어. 키도 185고 완전 개 잘생겼어. 자 선택. 자 어떻게 할 거야 지아? 그런 선택권이 있다면 지훈이는 누구 만날 것 같아? 잘생긴 사람? 올빠야? 성원이는? 당연히 얼짱이다. 선생님은 전교 1등이라고 생각했었어. 수석이 파가 내랑 사귀었었어. 아니 그냥 그런 류의 중심이 잡혀 있었던 거야. 근데 선생님 키가 지금 고1 때 키거든. 185가 고1 때 키야. 그래서 선생님 지금 185인데 고1 때 183, 4 뭐 지금 키랑 거의 똑같아.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막 많이 놀았어서 친한 친구들도 막 친구들을 두루두루 사귀면 이제 노는 고등학교 때 가면 이제 바깥에 술도 먹고 뭐 패싸움도 하고 여자도 만나고 담배도 피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고 운동을 좋아하니까 걔네들이랑도 많이 어울리고 그다음에 공부 막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 큰형이 고2 때까지 막 진짜 전교 1등에 무조건 서울대 간다고 그랬었는데 큰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놀기 시작해가지고 1년 반 만에 쫄딱 망해가지고 전문대 갔었거든. 맨날 바깥에서 패싸움하고 여자 만나고 술 먹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려서 경찰 공무원 시험 봐서 그냥 경찰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확실하게 있었어. 공부에 도움이 내가 이걸 하면 내 인생 망할 것 같다는 그런 것들 있잖아. 친구들이 바깥에서 놀지 어디 방 잡아놨다고 술을 먹지 그럼 거기 가면 재밌겠지. 근데 나 아무리 생각해도 선생님이 저희 집안 형편이 진짜 많이 안 좋았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기 가서 놀면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 인생에 답이 없을 것 같거든?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그게 진짜 중요했어. 그래서 엄청 진짜 예쁘더라고. 진짜 내가 그 소개팅 나가가지고 1시간 동안 말을 제대로 못했거든. 너무 예뻐서 막 식은땀 나더라고 등에서. 그리고 선생님 남중 나오고 남고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때 여자 사람 친구가 3명밖에 없었어서 선생님이 그래서 20살 때 20대 초반에 강사할 때는 여자애들 앞에서 이 설명을 잘 못했었거든. 이렇게 막 불편해서 여자는 그냥 나한테 되게 불편한 존재였어서 엄청 그랬었는데 근데 계속 연락하는데 그 전교 1등인 여자애한테 연락이 와서 선생님은 그냥 당연히 전교 1등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교 1등 만났어. 그래서 주말마다 손잡고 도서관 다니고 그래서 걔도 공부 되게 많이 알려줬었어. 공부하는 법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근데 그런 류의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돼.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차피 할 거잖아. 너네가 공부를 할 건데 공부로 성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근데 보잉고 기준으로 보잉고에서 공부를 한 50에서 100명 정도는 400명 중에 한 100명 정도는 엄청 열심히 해서 성원아 하루에 6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있어? 아니요. 그렇게 못 앉아있잖아 보통. 그게 이제 상위권 기준인 것 같아. 상위권 기준. 올해도 선생님 의대랑 약대, 의대랑 한의대랑 스카이 해가지고
한 7, 8명 정도 갈 것 같은데 작년에 올해 가르치네. 작년에 6명 갔고 재작년에 10명 갔고 뭐 이렇게 6명, 10명, 6명, 이번엔 8명 뭐 이런 것 같은데 근데 걔네들 그냥 그 공이야. 공통이야 공통. 그냥 최소 하루에 순 자습 시간이 6시간 이상인데 어떻게든 근데 고등학교 가면 생각보다 엄청 바빠. 되게 바빠. 너네들이 이제 뭐 동아리를 하네, 뭐 학교에서 행사를 하네, 수행 평가가 엄청 많고 그래서 되게 바쁜데 그 바쁜 와중에도 진짜 바쁘면 하루에 4시간? 그렇지 않은 평범한 시기 때는 뭐 6시간에서 8시간? 그리고 뭐 방학 때 같은 데는 뭐 12시간? 그냥 학원 없으면 그냥 독서실에서 아침에 들어갔다 저녁에 나오는? 밤에 나오는? 그런 애들이 그냥 안정적으로 스카이프 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별로 안 중요한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크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금부터 시작해도 안 늦었거든. 이번에 수학 1등 맞은 애가 나한테 처음 왔을 때 고2 6월 모의고사가 30몇 점인가 그래서 40몇 점인가. 근데 한 과목 그렇게 잡는데 뭐 1년 정도 투자하면 충분히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충분히 대학도 잘 갈 수 있어. 근데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해 고등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한다는 고등학생들 있잖아. 걔네들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해. 너네가 지금 300문제 숙제 내줬다고 좀 막 죽으려고 그랬잖아. 그래 봐야 한 대여섯 시간 한 거 아니야? 몇 시간 했어? 성훈아 몇 시간 걸렸어? 4시간. 네, 봐봐. 하루면 끝나는 양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하루면 끝나는 양, 하루도 안 돼서 끝나는 양이라고. 근데 이제 당연히 야 고등학교 때 수학은 70% 정도 포기해 전국에서. 수포자가 한 70% 정도 돼. 열에 7은 수학을 안 해. 그래서 막 30점, 40점 수능 때 이렇게 막 나와. 그래서 포기만 안 해도 20%, 30%인데 인서울 정원이 전체 수능 본 사람의 10%밖에 안 돼. 그래서 되게 막 중학교 때까지는 스카이 누구나 조금만 열심히 하면 스카이 갈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딱 반에서 3등 안에는 들어야 돼. 보인고는 5등 안에 들면 되고 인서울 하려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반에서 3등 안에는 들어야 돼. 이번에 가락고 언니들 하나 고대 건축되고 하나 서울대 자전됐거든. 걔네들이 진짜 1.2, 1.4 이랬는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근데 일단 중심이 그냥 공부여야 해. 다른 거. 근데 너네들의 중심은 공부가 아닌 친구들이 많잖아. 롤티어를 올리는 게 일단 내 지금 최대 관심사인 사람도 있고 배그를 그냥 딴 거 모르겠고 중심을 좀 그렇게 잡아. 너네들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성적이 좀 더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성적이 오를 거야. 근데 이제 뭐 다들 다니니까 학원 다니고 다른 애들도 뭐 공부해야 된다니까 그냥 공부하고 적당한 마음으로 숙제 정도만 다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 학원 저 학원 이렇게 전전하면서 혼자서 공부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숙제만 다 하면 그래도 수학 100등 안에 들 거야. 공부해서 숙제만 다 해도. 근데 이제 거기서 펼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확 좋아져서 공부로 이렇게 먹고 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려면 적어도. 근데 왜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선생님 숙제 말고 다른 것 풀 것 좀 주시면 안 돼요? 이게 그 스카이의 기준인데 그 얘기 하는 애 치고 나 스카이 못 가는 한 명도 못 봤는데. 나랑 상담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아? 좀 적으면 얘기하라고 따로라도 문제 풀 거 더 준다고?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애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너네 숙제를 늘리려고만 하면 막 뭐 죽는 것 마냥 막 50문제 100문제 더 풀면 막 진짜 막 뒤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말리는데 반대 소고 가가지고 반에서 1등하면 스카이 가. 알아? 그래도 이문계보다는 좀 나아. 괜찮아. 1등하기가 한 5명 정도의 싸움일 거야. 5명 정도만 열심히 하는데 5명 중에서 1등하면 되는 거거든. 보인고도 한 15명 정도 열심히 하고 반에서
가락보다 한 10명 정도 열심히 하나 반에서 아니 10명도 안 되고 7, 8명 정도 열심히 할 거야. 근데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고 열심히를 하면 하루에 열심히 한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정도는 자습하면 책상에 앉아있으면 혼자서 아니 학원 다니는 거 말고 수업 듣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4시간 이상 정도 되면 매일매일 그러면 일단 반에서 3등은 할 거야. 저기 보인고 빼고 보인고는 반에서 5등,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반에서 3등.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욕심 갖고 하면 딱 하는 고등학교 수학이나 고등학교 공부는 대학교 공부랑 다르게 이거 머리빨은 별로 크게 상관없어. IQ 2자리여도 의대 가는 애 있거든. IQ가 99 막 이래. 진짜 진짜 멍청한데. 뭐 이런 애들도 공부해서 양 자체가 그렇게 안 많아서. 지금 너네가 하는 지금 많다고 생각하는 수상 수학 이거 다 합쳐봐야 의대 가가지고 한 학기 시험 분량이 아니라 한 달 시험 분량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진짜 완벽하게 소화하는 애들이 의대 가는 거고. 그래서 충분히 서울대 약대가 뭐니 성훈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의대도 갈 수 있어. 근데 진짜 열심히 해야지. 진짜 열심히 해야지. 놀 수 있고 뭐 좀 쉴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일단은 중심은 공부에 좀 맞춰놓고 내가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도저히 힘들고 어려울 때 짬짬이 무언가를 하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 살짝 하더라도. 근데 보통은 안 그렇고 무언가 내가 재밌는 걸 하다가 이제 숙제 안 하면 피곤해지니까 얼른 숙제만 빨리 끝내버리고 다시 와서 이걸 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공부로 성공하기는 조금 어렵지. 자 보세요. 이거 외워놔. 보기차식 이것도 정답률 10% 20%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 애들 잘 몰라. 보기차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보기차식 근의 판별이야. 일단 그러려면 보기차식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겠지? 반복된다. 뭐가? 2차 가. 원래 6차, 4차, 2차도 보기차식이고 8차, 6차, 4차, 2차도 보기차식인데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는 4차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2차, 4차, 1차나 3차가 없이 2차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2차가 여러 번 이렇게 곱해지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식을 보기차식이라고 하고 근데 보기차식의 근의 판별은 애들이 되게 못하니까 이거는 한번 확실하게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 어렵지는 않거든. 야 서로 다른 내실근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이게? 보기차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데 보기차식이 서로 다른 두실근 및 두허근을 갖는데 그 다음에 보기차식이 서로 다른 네허근 갖는데 이게 무슨 말이게? 보세요. 너네가 이건 알 거야. 보기차식은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2차 방정식처럼 풀었다. 여기까지는 알잖아.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치환해서 2차 방정식 만들어야지. 그러면 분명 2차 방정식이니까 알파라는 근과 베타라는 근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원래대로 고쳐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제곱 마이너스 베타니까 x 플러스 루트 알파 x 마이너스 루트 알파 x 플러스 루트 베타 x 마이너스 루트 베타 여기까지 이해되냐? 별로 안 어렵지 않냐?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알파랑 베타 근을 찾을 거 아니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알파랑 x제곱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분해 되겠지. 그럼 x 플러스 루트 알파랑 x 마이너스 루트 알파랑 x 플러스 루트 베타랑 x 마이너스 루트 베타를 인수분해가 될 거야. 오케이? 얘는 항상 이런 형태로 근을 갖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 수가 여기서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가
실수될 조건이 뭐야? 실수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0보다 커야지. 루트 안이 양수여야 실수인 거지. 루트 안이 음수이면 허수인 거지. 그래서 얘가 근의 부호랑 연결이 되는데 서로 다른 내실근 갖는다고 얘기하면 치환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양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하나는 양수, 하나 음수. 그 다음에 얘는 둘 다 음수. 이렇게. 그래서 이건 기본, 이게 심화 유형 중에 기본 패턴인데 서로 다른 내실근 갖는다고 하면 얘가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된다는 근의 부호 패턴이라고. 이렇게 그냥 바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정리가 돼야 돼. 보기차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 갖는다고 얘기하면 오케이, 치환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돼. 따라서 곱이 양수고 합이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이렇게 세 개 보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a제곱 플러스 3은 당연히 a값에 관계없이 양수니까 꺼지고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얘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양수 될 거고 얘는 a제곱 사라지고 2a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돼. a가 1보다 커야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거야. 따라서 이것도 만족시키고 이것도 만족시키고 이것도 만족시키는 모든 a 값은 얘가 되겠지. a는 1보다 커야만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킬 수 있어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답률 진짜 높아요. 오답률이 80% 넘어가는 유형이에요. 애들이 잘 못해요. 근데 생각보다 시험에 내신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봐봐. 메인은 2차야, 2차.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막 풀었던 이런 문제도 있죠. 결론은 뭐야? 이거. 나중에 미적분을 배워도 초월함수를 미분해가지고 막 정리하면 익스포넨셜 x로 묶어가지고 2차식이 나올 거야. 고등수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건 2차식이야. 2차 방정식, 2차 함수. 3차 함수 미분하면 2차 되는 거 알지? 도함수가 2차야. 결국 선생님이 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가 중요하다는 건 단순히 내신 때문만은 아니고 앞으로 수 1에서 지수나 로그나 삼각함수를 치환한 2차 방정식을 풀 거고 수 2에서 3차 함수를 미분해가지고 2차 함수를 찾아낼 거고 미적분에서 지수나 로그 뭐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 전부 다 미분해가지고 인수분해하시면 2차식이 또 나올 거야. 그럴 때마다 얘가 계속 나올 거야. 이게 한 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수상이랑 수화는 베이스 교과야. 베이스 교과. 수원, 수투 미적분을 하는데 필요한 개념들을 배우는 거라서. 그래서 아까 3차식 나오면 선생님이 3차식을 계속 어차피 이거 2차식 2차 방정식 문제야. 하나 때려가지고 1차 치우고 2차 물어보는 거라고. 거의 다야, 거의 다. 이거 보기차? 치환해서 2차 어떻게 돼야 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기차 보시면 치환해서 2차 방정식 1차 봐. 보기차를 물어보면 치환해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어찌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런 거라고. 자, 78도 비슷한 문제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갖는데 그러면 이런 걸 이런 문제를 내신 때 나왔을 때 5초 컷으로 풀면 당연히 내신이 잘 나오지 않겠니? 마이너스 5k 플러스 10이 0보다 작다. 문제 끝. k는 2보다 크다. 이게 1등급, 2등급 나오는 애들이 이런 걸 그냥 바로 678번 같은 문제를 바로 보자마자 보기차식이네? 보기차식의 근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으니까 치환한 2차 방정식의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지라는 거야. 근데 하나는 실근이, 두 개는 실근이고
얘 루트 알파 루트 마이너스 루트 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얘네들은 실근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 얘네들은 허근이라는 소리니까 한근은 음수고 한근은 양수라는 소리네. 따라서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문제 끝나겠네. 마이너스 5k 플러스 10이 0보다 작다 이러고 그냥 끝낸다고. 이런 게 되셔야 돼 이런 게. 안 했나 보다. 674 674번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뭐야? 4이 아이씨 아니야? 아 아니다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왼쪽 식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다 120이래. 여기서 허근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살펴보래. 자, 얘 푸는 방법 기억납니까? 아는 사람 674 맞은 사람. 오 어떻게 풀어지는 거야? 공통 부분 찾아가지고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굿. 이렇게 둘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고 이렇게 둘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고 그럼 얘 t라고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24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96 은 82 82가 안 되네. 16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과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는 실근 가져요. 얘가 허근 같네요. 이 새끼의 근을 오메가라고 한 거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5 오메가는 마이너스 16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이거 인수분해만 할 줄 알면 되는데 형건아 이거 맞았어? 674? 맞았어? 자, 그 다음에 684 진우야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이해돼? 그냥 전개하면 잘 안 보여. 그냥 전개하면 잘 안 보여. 그래서 지금 674 문제 보면서 아, 인수분해가 4개로 되겠구나. 그러면 얘가 규칙성에 의해서 전개를 해가지고 다시 인수분해 120까지 달고 와서 다시 인수분해해야지라는 생각하시는 거야. 바본가? 나 방금 지운 번호가 몇 번이야? 오케이 684지? 684 자 F-2, F1, F3이 똑같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식이 있대. F2가 0일 때 나머지 두 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값을 구하래. 자, 세 개가 같다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수원이든 수투든 수상뿐만 아니라 세 함수값이 똑같다고 하면 뭐라고 놓기? K. 그런 다음에 식을 세울 거야. fx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x 빼기 1, x 더하기 2, x 빼기 3 더하기 k. 왜 이렇게 식 세우는지 유찬아 이해돼? 식 이렇게 세울 수 있겠어? 맞았어? 틀린 사람 684. 진성아 이거 왜 이렇게 식 세우는지 이해돼? 돼? 할 수 있겠어?
그럼 진성아 K만 찾으면 되지. 2 집어넣어서 K 찾아. 이해돼? 2 집어넣어서 K 찾은 다음에 다시 2로 인수분해. 2 집어넣으면 1,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0 돼야 되니까 K는 4. 그러면 이거 다시 x-2로 인수분해 하시면 얘가 x 세제곱 그 다음에 3개 합치면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플러스 5 x제곱 x 마이너스 플러스 6 10 맞나? 두근 마이너스 플러스요. 맞죠? 마이너스요 플러스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이렇게요. 그래서 x-2하고 x제곱 없네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다. 나머지 두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서 제곱해서 더하면 10 되겠네요. 그래서 이해돼? 식 이렇게 세우는 거야. 능계라고 잡고서 식 이렇게 세울 수만 있으면 그 안으로. 자, 그 다음에 695번. 사차 방정식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한 근이 2 플러스 i래.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i겠네요. 두 근 알려준 거야. 허근 하나 알려주면 무조건 켤레근 가지니까. 자, a, b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2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가져. 그러면 요 새끼가 두 근의 합이 4고 두 근의 곱이 플러스 5야. 자, 요 안에 들어있는 두 근을 알려줬기 때문에 2차식은 알려준 거야. 2차식은 알려준 거야. 그럼 마무리할게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이잖아요. 이거 x제곱으로 시작하겠네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5죠. 여기 마이너스 1일 거야. 괜찮아. 이것도 맞아 써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 4x를 마이너스 플러스 4x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4x니까 여기는 0 돼야 되겠다. 이렇게가 마무리는. 그래서 전개해서 AB 값 구하시면 문제 끝나겠죠. 지금 쌤이 어떻게 풀었는지 지훈아 이거 틀렸어? 이거 쌤 어떻게 풀었는지 이해돼? 유리수 개수인데 무리근 가지면 켤레근, 실수 개수인데 허근 가지면 켤레근. 그럼 한 켤레근을 주면 한 허근을 주면 나머지 한 허근도 준 거라서 4차 근 4개 중에 2개는 이미 준 거라 그 2개로 식 2차식으로 세우자고. 그리고 나서 1, 4, 마이너스 5인 거 이용해서 얘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px 더하기 q라고 하고 그냥 전개해서 비교해도 괜찮은데 여기가 5니까 이렇게 둘이 곱해서 마오 돼야 되니까 여기가 마일이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랑 더해가지고 x 될 테니까 그래서 0x라는 거 찾아내시면 그냥 전개해가지고 근데 마무리하면 되겠죠. 쉬었다 갑시다.